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요약집 첫 수업을 합니다. 그 전에 보던 메가랜드 출판사 기본서는 빠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시험 경향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그 두꺼운 책 저 기본서로 보면은 40점 받기도 힘들거든요. 워낙에 세부 사항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개정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 책에는. 그래서 3월 달부터 아예 여름 합격을 올해를 다 해야 되니까 요약서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서에는 개정 사항이나 그리고 세부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보는 것이 훨씬 합격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책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3, 4회는 요약서에 301쪽입니다. 301쪽인데 생각보다 여기 양이 굉장히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에 놀만한 거, 우리 전에 보던 책이 없던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험에 놀만한 거, 교재 없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이 요약서만 보면 맞추느냐, 한 90점은 놓을 거예요. 90점까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몇 점만 받으면 됩니까? 공법은 70점 정도가 최대 목표입니다. 70점 정도만 받으면 합격하는 데는 여유가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줄 3, 4월 달에는 밑줄 치라 하는데 잘 쳐서 주의하면서 밑줄 잘 쳐야 됩니다. 다 첩불이 부분 다 봐야 돼요. 자, 그리고 5, 6월 달에는 이 요약서하고 우리 기출문제집 있죠? 두 개를 같이 수업합니다. 요약집이 한 파트 끝나면 거기에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최근 문제 중심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더 한층 더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7, 8일 가면 또 다른 별 문제집 풀이하죠. 그때도 이 요약서를 가지고 또 수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별 문제 한 문제 풀고 요약서에 몇 페이지 패라해서 방금 푼 문제를 복습을 시켜야죠. 수업 시간에 복습까지 다 시킵니다. 자, 그만큼 이 요약서를 여러 번 보게 만듭니다. 여러 번. 자, 여러 번 보고 나서 자, 그 다음에 7월 달이나 8월 달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70페이지로 줄여주죠. 그 70페이지에 보면 또 중요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 저기 보던 메가랜드 책에 있는 내용보다 70페이지 오히려 더 내용이 많습니다. 그건 압축을 해놨다는 뜻이죠. 압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신 분은 그걸 봤을 때 읽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된 분은 읽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70페이지 가지고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 자, 그것만 계속 봅니다. 그것만 계속 읽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문제 정도는 무리 없이 여러분 모두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15문제 택도 아닌 거 놓으면은 고민하지 말았죠. 풀지도 마세요. 푼다고 그럼 시간만 낭비하니까. 25문제 풀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작게 놓은 그 번호 1, 2, 3, 4, 5 중에 딱 제일 작게 나온 거 그 번호 하나 정해서 15문제 그냥 그것만 딱딱딱딱 치고 끝내보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성적이 한 70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책은 특징이 기출됐던 문장들에게 전부 다 기출 표시를 다 해놨죠. 요 문장은 몇 회, 몇 번 왔다. 이런 거 다 표시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표시가 많이 달린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어떻다? 높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 복습 겸 한 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말부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다 하면은 이 부동산 공법의 주체부터 아셔야 돼요. 주체는 국가기관 중에 행정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행정기관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다 하면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까지, 지자체다 하면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행정기관이 이 부동산 공법의 주체가 돼요. 자, 이런 행정기관이 부동산, 자, 토지, 건축물,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부동산이라 하죠. 자, 이런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이용을 자, 규제를 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자, 11월 10일 과정에서도 배웠고 1월달 첫 수업할 때도 배웠어요. 3, 4월에 또 이거 알아야 돼요. 왜? 그 공법의 기본 틀이에요. 이게. 자, 부동산 공법은 행정기관이 국민들이 토지나 건축물을 이렇게 이용하세요라고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하고, 이용을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자, 개발을 시켜 이용하도록, 또 아니면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기관이 국민들이 부동산인 토지 등을 이용을 규제하는데 필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기본 자, 제도죠. 크게 두 가지가 도입되어 있는데, 자, 하나는 토지 이용 계획 제도라는 것이 도입돼요. 자, 토지를 개발시켜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했을 때 국민들이 여기에 따라서 개발 보존을 통한 이용을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에게 명령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이런 토지이용 계획 제도를 수립을 해서 국민들이 자, 부동산을 즉 개발 통해서 이용하든 보존 통해서 이용하도록 자, 유도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큰 계획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향 제시 계획이죠. 자,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보존을 통한 방향을 제시하는 이 방향 제시 계획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계획은 우리나라 전국토에 영향을 주는 방향 제시 계획을 뭐라 부른다? 국가 계획이요. 국가 계획으로 이렇게 여기 크게 개발하자, 보존하라고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울산광역시, 또 옆에 있는 양산시, 부산시 이런 시와 여러 개의 행정구를 묶어서 개발 등이 필요할 때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뭐다? 광역도시계획. 또 울산광역시 안에 어디를 개발하고 보존할 건지 제시할 때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 전국에 영향을 주는 거. 여러 지역을 묶어서 방향을 제시할 때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방향 제시할 때 쓰는 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방향을 제시해 주면은 이걸 받아서 실행하는 계획이 있죠. 자, 실행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자, 이 계획을 통해서 방향 제시 계획에서 제시된 대로 자, 개발이나 보존 정비를 실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토지용 계획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용도 제도라는 것도 도입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국토가 작죠. 그래서 좀 더 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서 토지에 참나 용도를 정한다. 우리나라는 용도에 맞도록 건축하는 제도입니다. 자,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한다는 것은 자, 용도에 맞는 건축물의 종류가 들어가야 되고,
또 용도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물 크기가 정해집니다. 여기에 맞게끔 건축하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시면은, 자, 여기 학원이 있는 이 주변은 용도로, 이 여기 있는 땅에는 용도를 상업이라 해놨겠죠. 그래서 이런 상가 중심은 들어와 있다. 예. 자, 여러분 살고 계신 주택은 주거라고 해놨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도 들어와 있고 주택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토지의 용도를 정한 제도로서 세 가지가 있죠.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 그 다음에 용도, 지구라는 제도, 또 용도,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이다라는 것은 건축물의 종류나 건폐율, 용적률의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서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에 지정하는 것이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구라는 것은 저 세 가지에 보완된 기준에 따라 건축해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저 세 가지의 별도 기준을 가지고 건축을 할 때 지정하는 것이 용도, 구역. 자, 이런 세 가지 용도 제도를 통해서 전국토에 뭐까지 정해놨다? 용도를 정해놨다. 자, 여러분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을 합니다. 자, 서류를 토지 매입 거래를 하는데 토지에는 반드시 용도 지역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이 있고 또 용도 지구도 있더라. 그러면은 지역이나 지구 보완된 기준까지 다 검토를 해서 그 땅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중개를 해야 돼요. 자, 용도 구역이 지정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별도 기준을 찾아서 그걸 보고 중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합격했던 특히 옛날에 합격했던 사람들 보세요. 중개하면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이 땅 좋다. 왜 좋은데? 물어보면은 그냥 좋대. 주위에 경치가 있고 좋고 여기에 개발 여건이 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토지든 간에 이 세 가지 용도제를 정해서 여기에 맞게끔 건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사라면 전문적인 이 세 가지 기준이 어떻게 정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이 국민들이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토지용 계획 제도와 용도 제도를 통해서 전국에 모든 토지의 용도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보존이라고 정한 곳은 뭐 해야 됩니까? 보존해야지. 예. 대표적으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농지법에서 배우죠? 자, 이 농지법에서 농지 보존 어떻게 할 건지 배웁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몇 문제가 옵니까? 두 문제가 나와요. 자, 그 외에 산지 같은 경우 산지관리법에서 보존을 배우는데 그거는 여러분 시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공부를 뭘 하느냐? 개발을 공부를 합니다. 이런 계획제도와 용도제를 통해서 개발로 정했다면 이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럼 개발이 뭐냐? 개발은 6가지 행위죠. 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물건 사두는 거, 물건 적치. 이 6가지 행위를 개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개발이란 말이 나오면 이 6가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획제도와 용도제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했다면은 이런 6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보존인데 이런 6가지 행위를 하면은 안 됩니다. 보존해야 될 곳에 이런 6가지 하면 아주 엄하게 처벌합니다. 공법은 징역형도 갈 수 있고 벌금도 내야 될 뿐만 아니라
공법은 위반하게 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반드시 뒤에 따라 들어옵니다. 그 원상복구 해야 된다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1차적으로 써버립니다. 예. 자 그리고 2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추징이라는 걸 통해서 재산을 전부 다 몰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공법 위반하면 아주 심하게 처벌돼버려요. 예. 자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것만 개발해라 이 뜻이에요. 예.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이 6가지 행위를 소규모로 할 수도 있고 대규모로 할 수도 있죠. 자 소규모로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는 필지별로 해줍니다. 자, 이런 소규모 개발 행위 중에서 특히 건축물 건축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무슨 법 배운다? 건축법 배웁니다. 여기서 7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건축물 건축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리고 대규모로 하려니까 수천 수만 필지 위에다가 이 6가지 개발 행위를 하려니까 일일이 허가 받으려면 수천 수만 개 받아야 돼요. 그럼 개발 사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개발일 때는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합니다. 이때는 허가 받는다, 허가 받지 않는다. 허가 없이 사업 형식으로 개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서 수십 가지 중에 여러분 4가지 사업을 배웁니다. 첫째,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해서 3가지 사업을 배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자, 도시공격 시설 사업은 자, 우리 도로나 철도 같은 큰 기반시설 있죠.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운행하는 법에서 이걸 별도로 배웁니다. 여기에서 1년에 한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이 사업에서. 자, 그 다음에 2번째, 도시개발 사업. 자, 우리나라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에 새롭게 개발할 때 쓰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배우는데 여기서 6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자, 이미 개발된 것이 오래되고 낙후되니까 자, 다시 개발하는 것을 재개발이라 하죠. 재개발에 관한 사업입니다. 여기서도 6문제가 나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 같은 걸 배우는데, 자, 이런 주택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있죠? 조성하는 사업이 주택 건설 사업이에요. 자, 여기서 7문제가 나옵니다. 공법 전체의 내용이 이렇다 이 뜻이에요. 항상 머릿속에 공법을 생각하면은 자, 이 내용이 머릿속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빨리 공법의 체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양이 많은 과목이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토지용계획제도, 방향제시, 실행계획 이거 배웁니다. 그 다음 배우고 나면 용도제도 이 3가지 배우죠. 예. 자, 그러고 나면은 자, 개발 배웁니다. 개발을. 예. 그래서 소규모로 할 때 어떻게 허가받아서 개발하는지, 또 대규모일 때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이렇게 봅니다. 공법의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고 이걸 항상 염두해 둬야 됩니다. 1월 달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 12월 달에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도 이야기했죠. 3월 달 또 이야기. 이제 5월 달에 이야기 안 합니다. 이제 3번 들었으면 이제 알 거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운행에 관한 법에 가서 자 총칙의 용어 정의로 갑시다. 자 도시군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줄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거기에 줄치시고. 자 우리나라는 단일한 행정구역이 종류가 6가지입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 6가지가 단일한 행정구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단일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이다. 그 뜻이에요.
자, 갈로 뛰어넘으시고 관할구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갈로 한 줄 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자, 거기 밑줄 치시고. 자,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여러분 시험에 3번 정도 나왔다라고 뒤에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이래 놓아요.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은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런 형태로 잘 나와요. 그럼 틀렸죠?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둘째,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를 이루는 기초시설들이에요. 다음은 시설로서 당의 시설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자,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자, 기반시설은 크게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7가지 부류에 세부적으로는 45가지 시설로 되어 있어요. 자, 기반시설은 중개대상물입니까? 뭐 내라.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기반시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어디 그 기반시설을 중개를 합니까? 자, 그 말은 여러분 중개사 시험에 부동산 공법 출제 범위를 보면은 공인중개 업무와 관련된 것만 내도록 요강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내서는 안 돼요. 그런데 24회까지는 이걸 안 냈습니다. 24회까지 잘 지키다가 갑자기 25회부터 이거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24회 이전에는 저는 우리 교재에 이 기반시설 종류를 소개도 안 해놨어요. 시험에 안 논다 이거. 25회부터 갑자기 출제되니까 25회 첫해 출제됐으니까 맞춘다 틀린다. 다 틀리죠. 책에 아예 없으니까. 많이 틀리니까 재미를 붙여가 쭉 낸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32회까지 나왔죠. 32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33회는 안 냈는데 34회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기반시설이 나올 때는 그의 공법 시험이 좀 수월하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이거 놓으면 올해 공법은 수월해진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놓을 출제가 되니까 외우려고 하는데 외우지 마세요. 주의할 걸 밑줄만 치라면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고 보시면 안 틀려요. 자,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에는 도로가 다 교통시설인 줄 압니다. 도로의 종류가 갈로 안에 있죠. 그건 뛰어넘으시고 그 다음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그 종류도 뛰어넘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런 시설이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그게 구분해야 될 것이 철도하고 궤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레일을 위로 달리는 거고. 예. 자, 철도는 우리 기차 우리 서울 부산 간에 딱 철도 레일에 따라 달리는 거 철도로 하죠. 궤도는 도시 내에 레일을 깔아서 다니는 흔히 울산광역시 없는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에는 있는 지하철이라 들어봤습니까? 그걸 궤도라. 예. 자, 밑줄 쳐야 될 곳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그거 주의하면 돼요. 자, 공간시설로서 기반시설에는 광장 종류도 갈로 뛰어넘으시고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 세 가지가 공간시설로서 기반시설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녹지 밑줄 치고 유원지 밑줄 치고 공공공지 밑줄 친대요. 녹지는 우리 도시 내에 나무 심어놨고 이렇게 공간 조성하는 거 있죠.
그런 곳이고, 자, 유원지는 아시고 공공공지는 국가 자체가 사용하는 빈터를 공공공지다 이렇게 합니다. 자, 유통공급시설로 기반시설에는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설비, 방송통시설, 공동구, 자, 시장, 유류장 및 송유 설비를 말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방송통신시설, 거기에 밑줄 치면 돼요. 자,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는 학교 들어가죠.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이 들어가는데 주의할 것은 공공직업훈련시설 밑줄 치시고 청소년 수련시설 밑줄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서 보시고, 자, 방제시설은 화재를 또는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에요. 하천 밑줄 치시고 유수지 밑줄 치시고 저수지 밑줄 치시면 돼요. 자, 그 유수지는 물웅덩이죠. 그거보다 큰 물웅덩이를 뭐라 부릅니까? 옆에 저수지 해놨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방화설비, 방품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이런 것을 방제시설로 서기말설이고 보건위생시설에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어리시설이 있습니다. 장사시설은 장례 관련 시설이죠. 장사시설 안에는 장례식장도 있고 봉안당이라고 아시죠? 낙골당 이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에서는 하수도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인데 폐차장 밑줄 치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폐차장은 교통시설로 잘 나와요. 교통시설 착각할 수 있죠. 자, 하수도는 방제시설에 하천 있죠. 하천하고 자꾸 바꿔냅니다. 자, 그리고 유수지 찾았어요. 유수지는 자, 거기 공간시설에 유원지 있죠. 그거하고 자꾸 바꾸네요. 그래서 그런데 주의할 때 밑줄 치고 그거 주의하고 읽으면 안 해도 어떻습니까? 쉽게 맞춰요. 나중에 우리가 5, 6월 달에 자, 기출문제하고 같이 수업하죠. 그때 해당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아, 왜 이렇게 밑줄 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3번에 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줄칩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줄치고 자, 우리가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도로와 같은 큰 기반 설치 사업이라 했죠. 도시개발 사업은 신개발에 가는 사업이고 정비 사업은 재개발에 가는 사업인데 이 세 개 사업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국가계획 봅니다. 자, 국가계획이라는 말 위에 쓰세요. 자, 국가계획은 최우선 시행이라고 쓰면 돼요. 자, 국가계획은 최우선 시행하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국가계획은 최우선 시행하는 계획인데, 자, 중앙행정기관이 거기에 밑줄 치고 위에 씁니다. 장관이라고 쓰면 돼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장관을 말합니다.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다? 국가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중앙행정기관은 장관이라고 했죠. 이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수립하겠죠. 장관이 이 수립하는 이 계획 속에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이 된다든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이 되면은
자, 이런 내용이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되면은 자, 이 중앙행정에 수립한 이 계획을 어떤 계획으로 보자? 국가계획으로 본다 이 뜻이야. 이거 왜 이러느냐? 자,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은 자, 우리 도시군계획이라 했죠. 앞에서 도시군계획 수립된 한게 어디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대한민국의 6가지 단일 행정구역 모든 단일 행정구역에는 이 계획을 다 수립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결국은 전국에 다 미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본계획 내용이나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들어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단일한 행정구역 모든 단일한 행정구역에 다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결국 전국토에 영향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장관이 수립한 이 계획 속에 전국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은 자, 전국의 모든 영향을 다 주기 때문에 이걸 무슨 계획을 보자? 국가계획으로 봐서 최우선 시행시키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5번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등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어디에 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계획으로 여기에 방향을 정해줄 수도 있고, 또 광역도시계획으로 자, 방향을 정해줄 수도 있고, 도시군계획, 특히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개발할 때 이런 계획들이 다 방향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 다르게 제시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개발에 혼선이 생기겠죠. 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안에 뭘 정하자? 위기의 질서를 정하자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이든 간에 자, 여기 있는 도시군계획은 모든 단위 행정 다 수립하죠. 그래서 이 계획은 어떤 지역이든지 다 있습니다. 이건 필수 계획이에요. 그럼 국가계획은 최우선인데 그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광역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어느 지역에 개발한다면 가장 이 계획 중에 반드시 있는 계획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계획들이 없으면 이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해나가면 되죠. 그렇지만은 국가이나 강력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 있다면 자, 여기 국가계획을 어떻게 해라? 최우선으로 하고 광역을 그 다음 우선으로 하고 도시군계획은 자, 꼭 있으니까 이건 무슨 계획이다? 기본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은 기본 계획의 하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라 이 뜻이 이렇게 위계 질서를 정해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이 뭐가 됩니까? 기본에 동그라미 합니다. 도시군 계획이 우리나라에서 토지용 계획 중에 가장 뭐다? 기본이다. 자, 이번에 자, 줄칩니다. 강력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그래서 국가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최우선이다. 3번에 밑줄 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가 우선하죠. 광역이 도시군계획보다는 무슨 계획이다? 우선계획이다. 자, 여러분 시험에 여러 번 놓았다고 제가 했죠. 이렇게 6회 이상 출제됐을 때는 얼마든지 또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4번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가 관할을 위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줄칩니다.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은 자, 도시군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특히 부분별 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할 때는 종합계획 기본계획에 부합시키라. 왜? 이게 기본계획이니까 그렇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이제 2절로 가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으로 갑시다. 자, 광역도시계획 여기서는 수립 절차를 배워요. 이 책 특징은 지방을 싹 다 빼붓습니다.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던 저 뚜껑 책 있죠? 그게 쓸데없는 거 싹 빼고 딱 시험에 노는 것만 딱 추려해 놨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개설의 광역도시계획 의의에 줄칩니다. 지정된 광역계획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렇게 줄치시고 자, 칠판 봅시다. 자,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은 뜻이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 권에 대한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을 자,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무슨 계획이다? 방향 제시 계획. 어디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준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자, 행정구역에 자, 걸친 지역에 광역시설 있죠. 뭐 고속도로나 공항이나 이런 광역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권력을 광역계획권이라 합니다. 그럼 고속도로나 이런 자 공항 같은 광역시 들어가면 2개 이상 행정에 걸쳐서 개발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은 지정을 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광역계획권을 자 지정을 하게 되면은 광역도시계획 있죠? 을 반드시 수립해야 돼. 지정만 하면 꼭 수립해야 돼. 자, 광역계획권을 자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 수립한다, 수립하지 않는다?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을 때만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은 자 필요시 수립하는 계획이죠. 늘 수립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계획의 성격은 이 계획은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지 이렇게 개발합시다라는 뜻으로 개발 범위만 딱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이 계획은 국민의 자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방향만 정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전문 용어로 비구속적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이 계획 때문에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침해받는 국민이 있다, 없다? 없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권리 구제를 자, 해주는 방법으로 행정 쟁송이라는 것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습니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그러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행정쟁송이에요. 뭐 소송, 심판 이런 건데 이거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줄친데 옆에 보시면은 비구속적 계획이다, 행정쟁송 제기 대상 아니다라고 해놨죠.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강력도시계획을 자 예를 들어 놓고 한번 봅시다. 자, 강력도시계획으로 개발된 곳이 인천국제공항이다. 자, 여기 서해안에 있고 여기에 인천광역시가 있죠. 여기 영종도나 섬 여기 있습니다. 자, 그 옆에가 서울특별시죠. 자,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이 경기도 지역이에요. 경기도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공항이 들어가는데, 자, 인천광역시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 행정 왜 걸치느냐? 자, 첫째, 고속도로 설치해야 되죠. 자, 경기 이북 지역에서 경기 이남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공항이 들어오면 자연히 고속도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KTX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된다. 자, 이 주변 지역에 각종 물류단지나 산업단지가 형성되겠죠. 이와 같이 이만큼의 범위가 적어도 개발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광역 계획권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의 시군적이죠. 이런 지역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여기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그 밑에 두 번째.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해놨죠. 그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지정 있을 때만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놓아야 될 말이 광역계획권 지정을 합니다. 자, 지정 목적 봅시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목적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밑줄 쳐놨죠. 예. 자, 이번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지정 대상 지역, 지정권자. 다음 구분에 따라 다음 줄칩니다. 인접한 둘 이상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의 전부 또는 일부 갈로 떼놓으시고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두 개 이상의 행정 걸쳐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누가? 박스 안에 1번 줄칩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즉 시도 관할 걸쳐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그렇게 줄치고 자, 이번에 강력계획권이 도의관을 속하고 있을 때는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이걸 물었죠, 시험에. 네, 이 부분 물었다고 돼가 있죠. 33회라고 돼가 있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자, 봅시다. 광역계획권. 자, 지정을 해야 이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광역계획권 지정부터 해야 됩니다. 자, 지정하는 목적은 광역시설을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고속도로, 여기 고속도로 있죠. 철도 있죠. 공항 같은 게 있죠. 이와 같은 강력시설을 정비를 한다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로 건설하고 또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새로 건설하고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바꾸고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정비. 자, 그래서 광역시설을 정비할 목적이다. 예. 어디다 지정할 거냐? 대상. 자,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두 개 이상의 단일한 행정구역에 전부, 일부, 자, 걸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를 다 지정해도 되고, 일부만 걸쳐 지정해도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지정권자. 누가 이걸 지정할 거냐? 자, 지정권자는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장관이. 자, 같은 도 내일 때는 누가? 도지사가 정합니다. 여러분 시험 자주 물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누가 정했을까요? 이거는. 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걸쳤죠. 시도에 걸쳤어요. 그래서 이때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군을 정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지정 절차 보시면은, 자,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옛날에 가덕도에 자, 공항을 넣자고 했던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산광역시장이 시도지사죠. 자, 거기다가 가덕도의 공항 넣기 위해서 광역계획군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 청취에 동그라미 하시고, 또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위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어야 돼요. 의견 청취에 동그라미. 자, 의견 청취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절차 그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뭐 거쳐야 된다? 심의 동그라미. 자, 도지사는 지방도시의 심의 거칩니다. 심의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 부산광역시장이 요청했죠. 요청했으니까 시도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그래서 자, 우리가 옛날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때 이 가덕도 공항이 무산된 것이 경북의 도지사나 대구광역시장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울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 도지사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되어 버렸어요. 경북에서 반대해서 무산된 게 아니고 누가 여기 시장하고 경상남 도지사가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은 가덕도에 광역계획 지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 어쨌든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하죠. 옆에 가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자, 지정 변경 후 자,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덕도에 공항 넣기 위해서는 지금 법으로 억지로 공항 넣도록 법을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놨지만은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가려면 이 계획이 만들어져야 공항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계획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지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지정됐습니까? 아직 꿈도 못 꿔요. 꿈도. 이걸 지정해야 이 계획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지정하기가 지금 아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의 가덕도 공항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럼 가덕도 부산에 공항을 해주면은 경북에도 해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또 전라도도 해줘야 되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대형 국제공항이 4개, 5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골치가 아픕니다. 뭐 공항 하나 설치하는데 돈 1, 2천억 듭니까? 수십조, 수백조가 듭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고민이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급하게 공항 만들라 하지 말고, 예, 이양 늦어진 거 어떻습니까? 예산과 시간을 충분히 들어서 이양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자 이 뜻이. 예. 울산 강릉시에도 가덕도 이용하려면은 여기서 차를 탁 타면 30분 정도 지나면 딱 그 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기서도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럼 차를 타고 지금 가덕도까지 가는데 얼마 걸릴까 여기서는? 3시간 걸립니다. KTX 타고 인천에 공항 가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래 많이 걸리느냐? 그 부산의 교통지구 다 뚫고 가야 돼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 30분 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행기 타는 게 아니고 예, 바다에 도로를 하면 돼요. 바닷길로. 그래서 오사카에 가보시면은 오사카 들어갈 때는 그 공항이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도로를 닦아가 오사카까지 바로 시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30분 만에. 그거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 울산 앞바다 있죠? 절로 해가지고 저 바닷길로 해가 가덕도까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이 일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지. 뭐 공항만 덜렁 설치해놔갖고 주변에서 오라 하면 갑니까? 아이고 나 그냥 KTX하고 인천 갈란다 하지. 그 부산까지 그 가덕도까지 가기 너무 힘들어요. 자, 어쨌든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강력계획군이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럼 강력계획군이 지정이 됐다면 자, 계획을 누가 수립할 건지가 놓아야 되죠. 그런데 수립권자부터 잠시 쉬었다 갑니다. 이건 그대로 두시고, 예, 이건 그대로 두세요.